의심에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금융이다. Believable. Able. 현대증권.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정시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4년제 대학은 45곳, 그리고 전문대는 20곳에서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요,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모집 요강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수험생 여러분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이 시간 집중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 지도계 미다스 손이라고 불리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 교사로 계신 최준규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령고등학교 최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남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 2013학년도 수능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나중에 진로를 언론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 결과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1.4, 2학년 때 1.8, 3학년 1.6,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수능 점수는요, 언어는 표준 점수 124에 100분의 94 2등급이고요. 수리나도 94%의 2등급, 그 다음에 외국어가 가장 국영수 중에 가장 낮다고 보는데요. 96%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격차가 좀 있는데요. 윤리는 90%의 2등급이고요. 근현대사는 100%의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언론과 사회과학 계열이군요. 일단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수능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네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다시 영역별로 조합을 해보면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올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영역별 수능 점수 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가장 유리한 조합은 언어, 외국어, 탐구 1이 되겠습니다. 예, 탐구 1 같은 경우 이제 한 과목이 10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하고 같은 그 프로테이지만은
표준 점수 상에서 봐서는 상위권에서는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언어탐 한 과목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위 누적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1%가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 같은 경우도 언어탐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고요. 상위 누적은 1.5%가 되고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갈 만한 대학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합, 이제 피해야 할 조합 같은 경우는요, 언수외가 될 텐데요. 표준 점수로요. 상위 누적이 2.8%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갈 만한 대학은 크게 많지 않고요. 100분위 점수 가운데서 수외탐, 탐구 두 과목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상위 누적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관련 대학은 크게 거의 없다. 우리 학생의 점수는 대개 이제 골고루 이렇게 영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하는 4개 영역의 그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되 외국어의 성적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외국어의 비중이 높은 대학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그 영역별 조합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보면은 지금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같은 2등급을 받았더라도 수리 영역을 제외한 영역별 조합이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의 동점자 대비 비교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뭐 알기 쉽게 등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학생이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가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동점자 평균보다는 한 0.5점 정도 높고요. 수리다 같은 경우는 0.2 정도. 그 다음에 외국어 같은 경우는 0.3 정도가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탐구 영역 가지고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 평균을 취득한 학생들보다 언수 외의 등급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역이 우수하고 사회탐구 쪽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언수의 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장차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언론계 학과를 이제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사전에 상담 자료를 보내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언론계 쪽, 또 사회과학계통, 그 다음에 그 국어국문학과라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학생은 그 언론계 학과의 그 학과 선택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능한 점수상에서 높은 대학에 가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런 제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적성과 진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언론계열의 학과하고요. 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제시했던 국어국문학과 계통의 그 학교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언론계 학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가군의 동국대 신문방송 전공을 보면은요, 표준점수 100분위를 활용을 하는데요. 4과목 언수외탐 2과목 해서 이제 4개 영역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 학생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영역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의 취득 점수는 653점으로 계산이 됐고요. 배치 점수는 644점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플러스 9점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다고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안전권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군의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 학과는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4개 영역을 반영하고요. 이 언어의 반영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고 외국어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의 비중이 15%죠. 그랬을 때 7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 학생은 665점 정도가 나오고요. 배치 점수는 666점인데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의미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학생이 이제 소신을 가지고 적정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군도 살펴볼까요? 예, 나군은요, 동국대 신문방송 전공인데요. 역시 이제 표준점수 100분의 1을 활용을 하고요. 외국어의 영역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35% 반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700점 만점에 458점. 그리고 배치 점수는 554점 정도로 예년에 본다라고 하면은 4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나군의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보면은요, 여기는 나군이 조금 이제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학생은 이제 700점 만점에 65점이라면은 배치 점수는 668점으로 보고요. 3점 정도가 이제 학생이 낮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를 추천을 하는데요. 100분의 점수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20, 30, 2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10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은 945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배치 점수는 920 정도로 볼 때 약 25점 정도의 어떤 그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어국문학과 추천 대학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차선책으로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가군의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00분을 활용하고 4개 영역을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7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의 점수는 665점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점수는 658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7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는요, 표준점수 100분을 활용하고요. 역시 이제 탐구 영역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700점 만점에 667점 정도의 계산이 나오고요. 배치 점수는 672점으로 볼 때 5점 정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나군을 보시면요.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를 봤습니다. 표준점수 100분의 1을 반영하고요. 역시 이제 4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7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67점 정도가 나오고요. 배치 점수는 663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4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665점 700점 만점에 배치 점수가 661점이라면은 4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군의 건국대 국어국문학과는요. 역시 이제 표준점수 100분의 1인데요. 4개 영역 반영하고요. 탐구 영역의 비중이 낮고 대신 외국어 영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그 유의미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700점 만점에 457점 정도 계산이 되고요. 배치 점수는 450점 정도로 해서 7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언론계열 학과와 또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적당한 지원 전략 가능한 대학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소개해주신 이들 학과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적정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했던 거하고 원하는 대학 쪽하고 지금 제가 제시한 대학 쪽하고 어떻게 좀 맞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생각했던 대학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언론계 학과 쪽하고 국어국문학과 쪽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선택은 네. 이제 우리 학생이 하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성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언론 쪽으로 2개 그 대학 정도는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국문학과도요, 언론 쪽에서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 대학 정도는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어떤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저는 가군에서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는 좀 부족하지요. 1점 정도 부족한데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첫 번에 이렇게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추가 합격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이제 가나 다 세 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한 학교에 이제 합격하는 걸 텐데 나름대로 이제 약간 상향도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에서 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는 동국대 신문방송 전공인데 4점 정도의 여유가 있긴 한데 올해의 어떤 그 입시 경향으로 본다라면은 이 4점 정도는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저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요.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그런 언론 쪽의 어떤 그 경향하고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건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아까 국민대도 있긴 했었지만은요. 국어국문학과에서도 역시 이제 언론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상향 수준에서 하향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적절한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도움 되셨나요? 네. 네, 훌륭한 언론인이 되셔서 꼭 미래의 후배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조합은 표준 100분이 모두 언외탐 한 과목 반영이지만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수리를 제외한 조합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언수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적정으로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을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적정 하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기상사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의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경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시 상담 신청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정시에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간 내 상담 신청을 완료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정시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는 이번 주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본인이 작성한 글 아래에 보시면은 한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보시면 상담 분석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미리 사전 접수를 받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세 번째 수능에 도전하게 된 수험생입니다. 네, 세 번째 도전이니만큼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제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이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수를 한 친구입니다. 올해 반드시 끝을 내야 되고요.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삼수부터는 비교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반영하지 않았고요. 수능을 본다고 하면 언어가 좀 취약합니다. 표준 점수 121점으로 3등급이고요. 수리와 외국어가 균등하게 98% 1등급이고요. 탐구 성적이 또 썩 좋지가 않아서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66점으로 2등급을 맞았고요. 제2외국어 중국어를 3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어떻습니까? 예, 정시 희망대학은 평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지금 지원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리와 외국어 영역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남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보십니까? 예, 일단 성적을 제가 볼 때는 친구는 아마 지금 3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적을 좀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좀 체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편차가 그 수학이랑 외고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언어랑 탐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인정하시면서 지원 패턴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성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수에탐 2과목을 반영했을 때 표준 점수를 했을 때 3.25%가 나오고요. 100분위를 했을 때는 4.25%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언수에만 다시 말하면 탐구를 빼고요. 언수에를 조합해 보니까 언수의 상위 누적 100분위가 1.65%가 나와서 실제 언수에탐을 반영할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요. 상위 누적을 100분위로 잡았을 때는 3.25이기 때문에 친구는 가장 좋은 게 언수의 중심의 반영 구도를 잡는 그런 대학의 안전 구도를 짜고 소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언수의 중심의 영역별 조합에 주목하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과 또 동점자 대비 점수의 차이, 성적 차이는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명확하게 친구가 어떤 활용할 지표가 보일 테니까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지원할 패턴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보시면 먼저 표전 체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이 가장 좋은 조합을 보니까 언어 30, 수학 30, 외국어 30, 탐구 10을 반영하는 333일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 좋은 조합과 비교했을 때 100분 이상으로 거의 1%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갖고 친구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점이 아닌 100분위로 본다고 해도 실제 언수에탐에서 333일이 가장 좋으니까 언수에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 비교도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요. 동점자 대비 자기의 성적 위치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외국어에 강점이 있는 친구고요. 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 3점 정도 그리고 탐구는 무려 6점 정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패턴의 대학들을 잘 찾아갖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의 반영 요소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잘 부합되는지 무엇보다 궁금한데요. 예. 정시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도 알려주시죠. 예, 친구가 지금 성균관대 사회과학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성대가 이제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고 친구의 성적대, 다시 말하면 수학, 영어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우선 선발을 뽑는데 우선 선발의 조건이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수능 중에서 탐구를 이제 없애고요. 언어 30% 그리고 수학 34%, 외국어 33%를 보기 때문에 아마 친구가 이런 조합을 노려서 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않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선 선발로 언어, 수학, 외국어 중심으로 뽑는다고 해도 기본 레벨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어쨌든 올해부터 처음으로 언어 33, 수학 34, 외국어 33을 반영하는데요. 여전히 편차는 벌어지고 있고요. 한 7점 정도나 8점 사이에 편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가군을 지원해도 나군을 지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지원하는 사회과학 계열과 자기의 성적 간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을 한번 검토한 후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분석 자료를 보시면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친구한테는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언수의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좀 찾는 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언수의 우선 선발하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수리와 외국어가 높기 때문에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와 탐구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떤 자기의 취약점을 정확히 인식해서 지나친 상향보다는 안정권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소신 지원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이 3가지 전략을 잘 고민하셔갖고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언수의 우선 선발 그리고 또 수리와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라 이런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략 아래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그 추천 대학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됐으니까요. 본인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합한 어떤 지원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지원한 대학과 추천하는 대학과 지원 근거를 한번 설명할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친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입시라는 게 안정권을 잡고 난 후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볼 수 있다는 어떠한 장점이 있으니까 안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친구의 장점을 극대화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정도가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추천 이유를 보시면요. 안정권을 잡을 때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학교를 높이면 과를 낮추고요. 학교를 낮추면 과를 높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은 오히려 실제 커트라인이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정권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과를 잡는 게 중요하고 친구가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친구는 또한 인문과학부를 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대를 보시면 25, 30 다시 말하면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적지가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올해처럼 어려운 수능일 때는 실제 동점자 대비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기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친구가 지금 영어보단 제가 볼 때는 수학을 더 잘 본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라고 봤을 때 남학생, 여학생 있을 때 보통 성적이 벌어지는 게 여학생들이 보통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수학을 좀 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의 강점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경쟁자를 완전히 없애고 여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는 이화여대에 지원했을 때 자기의 강점이 최대화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이유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1번, 2번, 3번의 이유 때문에 이 대에서 안정권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나구는요? 예, 나구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선택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한국외대 영어학과입니다. 추천 이유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난이도가 높았던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무려 60%인데요. 가장 취약한 탐구의 비율이 다행히 10%이기 때문에 친구가 좀 지원할 만하고요. 두 번째 영어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 간판학과이기 때문에 실제 가군의 성대나 한양대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추합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해보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수리와 외국어 성적이 지금 지원자, 이 친구의 성적보다 좋을 경우에 한국애들을 지원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과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예, 또 다른 나군입니다. 네, 나군에 상향을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입시를 얘기할 때 입시는 항상 후회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이 안정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친구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성대를 반드시 써보고 싶을 거고요. 반드시 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를 고르는 건데 지금 친구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선 선발, 다시 말하면 내가 취약한 탐구를 버리고 언수에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성대에 써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배치표에 올해 처음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배치표상의 어떠한 그 마이너스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분명히 친구한테 장점이 되지만 오히려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실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추천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이유를 보시면요. 정원의 70%를 언수회로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유리하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제 이제 정시를 지원할 때는 가군, 나군, 다군, 나의 경쟁자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쓰는지 패턴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선 선발은 언수외만 반영하지만 우선 선발은 최초 합격 기준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최초 합이 안 되고 추가 합이 되는 순간 일반으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전환이 되면 친구는 성대에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은 사실상 가군의 연고대를 쓴 친구 가운데 일부가 쓸 텐데요. 네. 언수의 성적만 보시면 지금 1점대 중반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균관대 상위권과 사회과학이나 경영경제 정도를 쓰게 되면 사실상 우선 선발에도 언수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들이 가군 연고대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우선 선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으로 전환되고 탐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는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과를 바꾸지 마시고 저 정도 계열에서 지원해갖고 학과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경영인데요. 제가 적정으로 표현했고요. 다군은 보통 대학들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30명으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어떠한 학과 중 하나고요. 또 반영 비율 자체 보시면 탐구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경쟁 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수학과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의 모형에 잘 맞는 대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는 취약한 탐구를 제외한 언어, 수리, 외국어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을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수리와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안정권을 꼭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안정지원으로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나군에서는 상향지원에 해당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다군에서는 적정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넘치는 재능과 열정으로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청소년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꿈과 도전을 향한 청소년들의 특별한 무대,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 이른 아침부터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춤을 추는 청소년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희 오늘 청소년 문화동아리 축제가 있어서 왔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순위권에는 못 들어도 저희가 즐기러 나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열심히 즐기려고요. 댄스팀이 열심히 안무를 맞춰보던 그 시각 밴드팀 역시 음악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내노라 하는 음악 실력을 자랑하는 청소년 밴드. 공부에 쫓겨 연습할 시간이 없었지만 우승만큼은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저희가 대회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아서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애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동아리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재능을 키워주고자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노원 청소년 문화동아리 경연대회는요.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이 문화동아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건데요. 수상에만 얽매이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넘버원 청소년 문화동아리 경연대회. 자, 박수 주세요. 커다란 박수와 함성 소리로 시작된 문화동아리 경연대회. 우승을 자신했던 남학생 밴드의 연주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열정적인 무대와 화려한 연주 솜씨, 그리고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까지 여느 인기 가수 콘서트장 못지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만큼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고함도 실컷 질러보는 청소년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 풀렸겠죠? 덥죠? 좀 더 뜨거워집시다. 시작부터 특유의 무대 매너로 객석을 휘어잡은 남학생. 노래 실력도 무대 매너 못지않은데요. 연주가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뛰어난 가창력부터 화려한 기타 연주를 뽐낸 밴드까지 이렇게 일부의 막이 내렸습니다. 다시 수줍은 소년이 되어 인사를 건네는 소년들. 수상은 몰라도 여학생 팬은 확실히 확고한 것 같죠? 무대를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저희 만족합니다. 연습하는 것만큼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예상 등수는? 예상 등수는요, 아마 한 1등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2부 댄스팀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학생 댄스팀 무대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절도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혼성팀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역동적인 동작과 깔끔한 덤블링으로 마무리. 시끄럽던 객석을 한 번에 사로잡은 마지막 여고생팀. 여학생들의 유연한 동작에 남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뽐낸 청소년들. 이렇게 모든 무대가 끝이 났는데요. 최고의 영광 대상 너클레드. 자신감만큼이나 실력이 뛰어났던 남학생 밴드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은 시간이기에 기쁨이 더욱 큰 것 같은데요.
많이 연습한 만큼, 다른 분들 연습한 만큼 다 재밌게 같이 공연하고 즐긴 것 같고요. 네, 뭐 대단하지 않은 건데 뭐 열심히 한 만큼 이상 받은 거에 대해 되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스타들 못지않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무대 어떠셨나요?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믿는 청소년들이라면 나의 꿈을 열어줄 특별한 무대에 직접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상세한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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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본 재수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요. 전반적으로 3점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는요. 언어 같은 경우는 92% 2등급, 수리 나 같은 경우 90% 2등급, 그다음에 외국어가 가장 좋습니다. 표준점수 132에 95% 2등급,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상당히 잘 봤습니다. 두 과목 다 99%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은요? 예, 희망대학은 이제 가군의 숭실대 경영학부, 나군의 건국대 경영정보, 그다음에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과인데요. 우리 학생이 경영학 쪽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 수능 점수를 다시 영역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유리한 조합, 또 동점자 대비 우리 학생의 위치 이런 것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수능 점수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가장 유리한 조합은요, 화면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언외탐 두 과목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는 역시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언수 외에 또 백분위, 수. 왜냐하면 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왔기 때문에요. 탐구는 빠져야 되고 가장 불리한 작업은 이제 표준 점수, 백분위 모두 다 언수 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동점자 비교는요. 예, 이해하기 쉽게요. 그 등급 가지고 이제 동점자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2등급이라면 동점자 평균이 2.5인데 0.5 정도 플러스가 되고요. 수리 나 같은 경우도 0.2 정도 플러스, 외국어 같은 경우 0.3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 대비했을 때 언수 외탐 영역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수 외탐의 영역에서 비중이 큰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숭실대, 건국대, 홍익대로 경영학과 쪽이잖아요. 예. 이들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합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희망대학 분석을 해드릴 텐데 우리 학생 지금 잘 들리죠? 네. 예, 이번에 수능 점수 어떻게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네, 작년보다는 올라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다행이네요.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제 꼭 이번에 그 합격을 해서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먼저 그 희망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적정 대학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가군의 숭실대학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백분위를 반영하는데 이제 4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수리가 35%나 반영이 되긴 하지만요, 또 이제 외국어도 35%가 반영이 됩니다. 탐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도 취득 점수가 700점 만점에 653점 정도로 보이고요. 배취 점수는 637점 정도라면은 한 16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건국대 경영정보학부인데요. 표준점수 100분위 반영하고요. 역시 이제 4개의 영역 반영하는데요. 외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수리의 비중이 좀 낮고요. 탐구는 이제 10%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1000점 만점에 647점이고요. 배치 점수는 648점이라면 1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한다라면은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부는요. 워낙 이쪽에 이제 몰리는 이제 학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영 비중도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비중이 되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뭐 탐구 영역도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그 전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취득 점수가 100점 만점에 93점이라면 1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학생이 원하는 그 희망 대학들을 성적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희망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셔서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말씀이신데요. 예. 우리 학생이 이런 대학을 좀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우선 학생의 희망대학 외에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추천 가능한 대학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경영학과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경영학과 쪽의 자료를 먼저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하고 유사한 학과가 있습니다. 좀 특성화된 학과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적정 대학을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경영학과 쪽의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숭실대 경영학과 학번은 이제 16점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아까. 그 다음에 아주대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표준점수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1점 정도, 상향이고요.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경영학부를 보시게 되면은 표준점수 100분위가 이제 3점 정도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 좀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는 건국대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되고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만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8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부는 이제 100분위 반영해서 1점 정도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주대 경영학과는 표준점수 100분위를 봤을 때 2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학과만 살펴봤을 때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목표하는 경영학과는 대학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다군의 아주대 경영학과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적정 하향 쪽에서 선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학과 관련 유사학과를 제가 또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의 숭실대 금융학부는요, 숭실대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학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100분위만 반영했을 때 2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00분위를 반영했을 때 0.3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거의 그 점수에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그 경쟁력이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입학을 해서도 다양한 그 특전도 주어지게 되고, 장학금 같은 특전도 있지만은 또 취업에 상당히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대학하고도 교류가 돼서 해외 대학 가서 이제 그 공부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나군의 역시 이제 숭실대 금융학부는 상당히 이제 특성화된 학과이면서도요, 1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상경학과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00분위 합해서 이제 0.2점 정도니까 거의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군의 홍익대 경제학부인데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영 관련 유사학과에서는 가군에 조금 과감하게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에 도전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숭실대 금융학부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본다라면은 적정 조합은
가군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군은 숭실대 금융학부가 되겠는데 적정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아주대 경영학과 정도면은 우리 학생이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제가 경영학과를 선호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경영학과를 선호하긴 하는데 혹시 외대나 시립대 쪽에서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 외대 말씀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쪽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수가 나왔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외대 이제 일본어 정도는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좀 적성에 맞춰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학과이긴 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요. 정시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봅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조합으로는 표준 점수와 100분이 모두 언어, 외국어, 탐구 2개 영역이 반영되는 조합이 좋겠고요. 언수회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적정 지원으로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부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 역시 적정으로 숭실대 금융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다군에서는 적정 하향으로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를 앞두고 오늘도 집중 상담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남영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멘토 특강 준비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그리고 내년입니다. 1월 1일에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꼭 소중한 한 표 권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